그래서 오행의 순환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행적인 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주에 수와 목과 화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개수 인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개수에 정인이 있고 여기 정화 상관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기본 인성 지식을 습득한다, 학업을 한다,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격이나 공부나 지식을 가지고 상관으로 떠드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교육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법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적인 건 짜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관이 없으면 직장 조직생활 형태가 잘 맞지 않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 뭐 진사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사주에 겨울과 봄과 여름은 있는데 토가 없었잖아요. 토가 없었는데 대운이 진사우 가면은 12운성적으로 무토와 기토가 여기 그 진사오에서 관대, 걸록, 제왕 이런 식으로 지금 놓이면서 힘을 굉장히 토가 많이 힘을 받으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음양의 짝이 맞아버리죠. 대운에서 들어온 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생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재성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대운에 대발을 할 수가 있겠죠. 직업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설이라고 하는 흡수 소진을 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올 때 크게 이제 성장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사주가 뭐 금으로 신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발산하고 뿜어내고 표출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토가 들어올 때를 더 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관성을 쫓아가면 이런 사주가 정치권으로 간다든지 어떤 지역의 장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나이가 아직 어린 형태로라면은 직장 조직생활 형태로 관성을 본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천간에 이 토가 뜨면은 이런 사주는 일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음양의 짝이 토가 되고 이 식상으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강하고, 사주 자체에 관이 없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면서, 상관이면은 이것저것 내가 가르치고 지시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짝 나서고 나대는 성향이 따르기가 쉽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은 토, 화생토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반기기 때문에 금보다는 토를 쫓아가는, 명예와 권력 이름보다는 돈, 재물, 실속을 챙기는 형태로 가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십성적으로 순환적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오행을 볼 때 생과 극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생의 현상들은 낳고 기르고 키우고 발전 성장 길러줌 이런 형태로 의미를 하고, 그래서 생이 너무 심할 경우 만약에 이제 갑, 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정화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에너지 자체가 간목, 그러니까 여기가 목이 지금 밀어줘야 될, 공급해줘야 될 에너지, 곧 화는 꽃이 되죠. 꽃,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간목은 그 뿌리와 목대가 되는데 화가 너무 많다는, 꽃모으리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약한데 이거 뭐 절지잖아요. 이게 절지, 힘바닥이 없잖아요. 근데 뿌리가 지금 영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영 힘이 없다고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꽃이 너무 많이 달렸다 그러면은 나무의 에너지를 쪽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목 입장에서 화가 너무 많으면, 이게 생을 바라는 앞에 있는 인자가 많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기본 목은 앞에 있는 오행을, 생이라는 거는 발전, 성장, 키워주고 길러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간목이 술토를 만나면 12형성이 양지가 되면서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재성은 굉장히 제왕지 놓여가지고 힘이 너무 센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토를 이렇게 극해가지고 컨트롤하고 다듬고 다루고 제어하고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간목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재성 같은 경우는 활동 무대나 영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인데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고 막 이 여자도 있고, 재성의 밭이 너무 크면은 여기도 내가 뛰어다녀고 저기도 뛰어다녀야 되고 하면서 내가 다루고 컨트롤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일간이 힘이 이것 역시
소멸되기가 쉬운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 쪽으로나 주체성이나 이런 게 약하기 쉬운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극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식으로 보는데, 기본 극이라는 거는 컨트롤하고 다듬고 관리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성분들이건 여성분들이건 관성이 되면서 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존재,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고 다듬고 관리하면서 책임져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존재, 그게 직장이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3개나 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 그러니까 직장을 여러 번 옮길 수 있는 게 잘 놓이지만은 이곳에 가서도 일이 드럽게 많아서 고생하고, 저곳에 가도 너무 저 일 너무 많아서 고생하고, 이걸 고객 손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서 불러대고 저기서 불러대고 하니까 바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고 번거롭고 분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일간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인목이 들어와 주면서 걸록지나 뭐 제왕지가 하나라도 좀 들어와 주면은 일간이 받쳐주니까 이걸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체력적인 부분과 끈기 오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일간이 힘이 소진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옛날적으로 좀 뭐 제다 신약, 관다 신약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하면 일간이 파괴가 된다. 이건 역시 힘이 쪽 빨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면서. 그래서 우행적으로 목의 힘을 빼는 거는 일간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식상으로도 힘이 빠질 수 있고 재성으로도 힘이 빠질 수 있고 이 극을 당하면서도 힘이 빠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보통은 이 재성,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가지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 명예를 얻고자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만들고 제조 생산 행위를 할 때도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정신적인 소모와 육체적인 소모와 건강 쪽으로는 대부분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해주는 거는 인성밖에 없죠. 일간을 상해주는 거.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하다 보면은 몸과 정신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간이 세면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치는데, 약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터치를 해가면서 풀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극만 있는 게 아니라 우에는 설작용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게 그 음양의 짝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목이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무와 기토가 있죠. 이거는 이게 음양이라고 짝은 아까 설명드려서 그렇구나는 아셨는데, 요거를 천간으로 이렇게 나누고 보자면은 갑이 목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음양관계에다가 이렇게 돼요. 갑기합, 음양관계가 되죠. 그리고 금과는 을경합, 이게 음양관계를 의미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보면은 이 화 입장에서 음양 짝이 지금 병신합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임합, 다 음양이 다 떨어져요. 여기는 토는 또 그 무게합이 있죠. 무게합과 정임합이 있고, 여기는 을경합과 여기는 병신합 있고, 여기 이렇게는 무게합이 있고, 여기 또 갑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음양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줘야 돼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관이 너무 많으면 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간목일간이다, 이건 뭐 간목일간이건 뭐 수일간이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실성적으로 일단 관성이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랑도 짝을 지우지만 이 식상이랑도 짝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재성이 되고, 그쵸? 얘가 관성이 되죠. 기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남자한테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뤘다, 이런 논리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여자의 식상이잖아요. 여자의 그런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칭찬도 해주고, 액션도 해주고, 잘한다도 해주고, 여자의 어떤 말과 행동 표현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남자를 잘 구슬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식상이. 근데 이제 그 식상이 없어버리면 이 관성이 그것을 또 원하고 있잖아요. 음양의 관계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봐버리면은 이게 요렇게는 음양이 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은 형성이 되는데, 이 식상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안정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으로 많이 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의 짝은
나도 되지만 식상도 된다. 그래서 식상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그 식상 행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결국 이 음양의 짝, 남성 같은 경우 재성이 야무지고 튼실하고 나와의 짝이 이렇게 잘 맞아야지 나도 또 성장 발전하고 진화를 하는데 잘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음양의 짝이니까. 그래서 남자는 이 사주 내의 재성,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발전 번영 이런 게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첫 번째로 이 재성을 봐주시면 되고, 관성을 봐주시면서 이 재성의 모양 꼴에 따라서 내 상태와 내 존재 가치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장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떤 물건 제품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그렇게 찾잖아요, 사람들이.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남자는 명품 뭐 차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대기업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지 뭐 국회에 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관성의 꼴이 곧 나의 꼴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잘 봐나가시면은 사주 해석을 풀이하는데 쉽다는 얘기죠. 관성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식상이 잘 나면은 그 식상으로 돈을 또 만들어내고 관성을 끄집어 당겨오고 뭐 이런 형태의 능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얘네들 또 짝이니까. 그래서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모양, 꼴, 위치, 발전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모습과 상태와 가치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결정이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참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의 사주를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혼자만 봐가지고는 운의 해석이 정확히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식이 있다는 건 이게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주가.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어떤 자식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부모죠, 여기 어떤 부모인지, 결국 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1순위, 남자 같은 경우 관성이 2순위인데 여성분들은 재성이 2순위, 관성이 1순위 이렇게 되겠죠. 배우자 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식상이 3순위, 이성이 4순위, 남녀 모두 이런 식으로 사주 풀이를 해나가면 순위를 먹어가면서 이것대로 풀어가면 되죠. 남자 자성의 모양이 어떻지? 관성의 모양이 어떻지? 그 다음에 식상이 어떻지? 인성이 어떻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비겁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까 그 설작용, 신강신약이죠. 옛날 말로 하자면은 신강신약을 나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신강신약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신강이 있잖아요.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죠. 신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5x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신약이 뭐 0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5로 친다면은 여기 3도 있고 여기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을 뭐 1로 쳐야 되겠죠. 신약한 것도 있고 신강한 것도 있고 그 중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약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끌려다니고 적당히 주도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좀 끌려다니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땡기는 게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것들을 12운성적으로 강도를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지, 이 두 가지 5x로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결국 팔자를 본다는 거는 내가 짝지고 있는, 짝을 이루고 있는 요런 것들에 손상이 오는지 아니면 도움이 따르고 있는지 요런 걸 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운을 볼 때. 그래서 사주 내에 있을 때는 이거 순서대로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운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나가면 사주풀이가 끝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짝지고 있는 것들의 그 상태와 모양이 곧 나와 직결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성과 관성 파괴가 되고 손상이 가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용신론이 별 격해가지고 용신 오행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재성이 곧 나의 모습, 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관성이 곧 나의 모습과 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것들을 탁탁탁 체크해 나가면은 풀이가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에서 훼손하고 있으면 나중에 형충파의 합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싹 앞으로 나가면서 해드리겠지만, 그런 게 어떻게 걸려 있느냐를 봐 나가는 게 운을 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성과 재성의 강도, 강하고 약하고 중간 정도 있고, 강약 중을 봐나가는 12운성적으로 볼륨을 봐나가면서 형충파의 합을 보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음양의 짝이라는 게 십성에서도 나오거든요. 십성에서도 이게 우행적으로는 이게 양이고, 여기 관성이
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짝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짝 중에서도 음양이 또 나뉘거든요. 간목일간은 플러스잖아요. 간지별로 플러스죠. 근데 경금 관성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음양이 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정하지 못하다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편관이 유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짝이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정하지 못하다. 여기 신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간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간지적으로 신금과 유금. 그러니까 얘는 간목일간일 경우 플러스니까 신유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음양이 짝이 이루어져 간지적으로. 그러니까 관성은 나의 어떤 배우자 이성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또 음양까지 맞으니까 나에게 편안하고 유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이성, 애인, 배우자 이런 형태가 잘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고, 편관은 음양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무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편관은 음양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는 음이 필요하고 간목도 나도 을목이 필요한데 너를 지금 만나서 지금 이러고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서로가 지금 이렇게 여기도 또 마이너스 여기가 또 그렇게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무토 기토가 이렇게 음양이 짝인데 무토를 만나면 음양이 짝이 또 간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오행적으로는 음양이 짝이 맞지만 간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무정. 음양이 맞을 때는 부드럽게 가고 음양이 맞지 않을 때는 거칠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 경금이 간목을 극할 때 거칠게 가고, 을목일간한테는 부드럽게 가고 다정하게 가고, 또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다정하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경금이 간목을 만나면 강제적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음양의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역할이나 지속성 면에서 좀 떨어지기가 쉽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나 역할적인 제한적인 부분, 그래서 서로 불평이 많을 수도 있고 한쪽이 아플 수도 있고 한쪽이 또 밖으로 돌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이 남자가 이 편제를 봤을 때 음양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다는 얘기죠. 더 좋은 정제를 찾아 떠난다는 얘기고, 여성분들도 이 편관만 있으면은 음양의 짝을 못 이뤘기 때문에 내 남자가 맞긴 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꼴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관을 찾고 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애원은 좀 그런가? 아무튼 원하는 형태의 심리나 상태나 이런 형태로 사건이나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것도 음양의 논리라는, 음양. 여기 십성도 음양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편인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임수 횟수가 양이 되고 간목은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생해주기는 하는데 내가 그닥 뭐 음양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고 엄마가 해주는 관심도 별로 필요가 안 좋게 느껴지고 부정적이게 들리고 잘 안 맞는 형태로 내가 느끼는 거고, 엄마도 이렇게 해주면서도 조금 뭐야 이게 해줘봐야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뭐 좀 해주기도 싫고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형태의 관계라는 얘기죠. 음양이 짝이 안 맞다는 거는. 정인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런 게 이제 순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정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 음양이 짝이 안 맞으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나 거칠게 좀 폭력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따르게 되는 걸 의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이런 논리가 음양에서 나왔다는 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